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BC주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각 지역별 협력 현안을 놓고 협의하는 지자체 회의가 밴쿠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진행될 이번 회의는 뚜렷한 이슈 없이 너무 많은 주제들이 주요 현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16일부터 BC 지자체 회의가 밴쿠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계속되는 이번 지자체 회의에서는 모두 150여 가지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안들이 논의만 될 뿐 실제 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선샤인 코스트 지역의 지역 회장인 게리 노어 씨는 BC주의 각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번 회의로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 5일째를 맞는 20일에는 크리스티 클락 수상이 회의장을 찾아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외교관들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비자 업무가 여전히 정상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해당 부서인 캐나다 이민부는 파업 종결을 위한 노사협상에 자신들이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정부의 노동관계부서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며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이민부는 노조와의 파업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공무원 노사 관계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민부는 노조의 요구 조건에 대해 면밀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이민부의 이 같은 태도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지지부진한 노조와의 협상과 관련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현재 파업에 이미 돌입한 노조 역시 협상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대립으로 캐나다를 출입국하려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비자 업무는 계속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학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의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학생 감소폭이 커지는데 비자 업무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학 시즌도 지났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새학년 새학기 잘 지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직원들은 개학이 돼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직원들의 임금 인상 문제를 두고 주정부 교육부와 교직원 단체인 CUPE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8월 말 교육부 예산을 동결하고 각 교육청에서 비용을 절감해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책임을 떠넘기면서 교육청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9월 초부터 주정부와 CUPE는 협상을 다시 시작했으나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UPE의 협상 담당가인 빌 패글러 씨는 현재 교직원들의 임금은 2001년 협정 때 맺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동안 있었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2년마다 4%의 임금 인상이 있어야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UPE 측은 이번 가을 학기 첫 주에 파업을 계획했었으나 주정부와 협상을 새로 시작하며 연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다음 주에는 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빌 패글러 씨는 파업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불편함과 파업의 불가피성에 대해 미리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츠포드시가 노숙자들이 허가된 노숙 야영지를 지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캠핑 야영지를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버츠포드시가 지난번 닭 배설물을 노숙지대에 폐기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후 노숙인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나서는 모습입니다. BC주의 캠핑장들의 경우 여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을 노숙인들을 위해 개방하자는 의견이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기독교 단체 The Five and Two Ministry의 워드 드레이퍼 목사는 미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 있는 존업상 마을 디그니티 빌리지의 사례를 에버츠포드시가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디그너티 빌리지는 재활용된 자재로 시설을 지었으며
시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브루스 벤만 에버츠포드 시장은 드레이퍼 목사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벤만 시장은 포틀랜드와 시애틀 등지에서 실행 중인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을 자세히 조사해 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에버츠포드 시청은 올봄 시의 대표적인 노숙지대인 글래디스 애비뉴에 거름형 닭 배설물을 버려 큰 비난에 직면한 바 있었습니다. 시 측은 닭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를 이유로 노숙인들의 이동을 권고하면서 새로운 노숙지의 물색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16일부터 22일까지는 캐나다 화해 주간입니다. 북미 지역, 서부 지역 개척 당시 원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박해와 탄압을 기억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행사는 캐나다 정부의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올해 6회를 맞는 화해 주간은 지난 2008년 6월 11일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원주민 학교 폐쇄와 그로 인해 학생들이 겪은 아픔에 대해 사과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폐쇄되었던 원주민 거주 지역의 학교는 1870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5세대의 원주민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5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8만여 명이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화해 주간을 발표한 원주민 관계 및 지원 담당 장관인 존 러스타드 씨는 화해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원주민 후손들도 있다며 아마도 이 길은 오랜 여정을 필요로 할 것이며 가식 없는 진실된 마음이 전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C주 정부는 화해 주간 동안 원주민과 비원주민들이 함께 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위원회에서는 당시 기록을 전시하고 관계자들의 증언도 함께 듣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문화를 함께 배우는 시간도 마련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캐나다 전역에서 7차례의 화해 주간을 기리는 전국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밴쿠버에서는 18일부터 21일까지 밴쿠버 지역 화해 주간 기념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애 편지 한 통 쓰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국의 한 여론조사 결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즉시, 즉각 연애 문자가 더 유효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편지나 폐쇄형 메일보다는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는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연애 창구가 되고 있다고 영국의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만남부터 이성 간의 교제가 성립되는 시간도 크게 짧아졌다고 합니다. 이전 세대에는 서로 교제를 시작하는데 최소 2달 반가량이 걸렸으나 현재 25세 이하의 젊은 세대에게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는 첫 만남부터 이성 교제가 성립되는 데까지 224번의 트위트, 163번의 문자 메시지, 70통의 페이스북 메시지, 37통의 이메일, 그리고 30통의 전화 통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2013년 필코리아가 지난 14일 토요일 저녁 8시 스탠리 파크 말킨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천여 명의 현지 한인과 캐나다인 관객들로 가득한 가운데 차세대 K-팝 스타들이 밴쿠버 초가을 밤하늘을 뜨겁게 달구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는 K-팝 커버 댄스가 시작되면서 축제 분위기로 젖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캐나다 주요 지역에서 열릴 예선을 거쳐 올라온 팀으로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3년 K-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 참가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당초 우승한 한 개 팀만 한국 왕복 항공권과 페스티벌 참가 자격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켈빈, 와, SOF 2인조 등 4명이 공동 우승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K-팝 무대가 시작되어 D-유닛, C-러브, 빅스 등 K-팝 스타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신나는 춤과 노래를 선보이자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여성 아이돌 그룹 레인보우의 화려한 공연으로 2013년 필코리아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이팔성 이사장은 2014년 필 코리아가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려나가는 데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캐나다 관광청, 브리티시 콜롬비아 관광청이 후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인 조명철 의원 초청 통일 강연회가 밴쿠버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 협의회가 주최한 조명철 국회의원 초청 통일 강연회가 지난 16일 11시에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조명철 의원은 탈북자로서 여의도에 입성한 첫 국회의원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강연에서 평등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잘못된 통일관을 갖기 쉽다며 평등과 함께 자유도 소중한 가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조명철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 선진국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재외 교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이용훈 한인회장, 이기천 총영사, 이면익 노인회장을 평통 임원 및 교민 등 200여 명의 교민이 함께했습니다. 밴쿠버 패션위크 2014 스프링 서머의 오프닝 갈라쇼가 16일 오후 7시 화려하게 개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을 꽉 채운 밴쿠버의 유명 인사와 TV쇼 출연자들, 멀리 미국에서 온 엔터테이너들이 눈에 띄었으며 디자이너, 신문방송 등의 언론계, 사진작가 등 밴쿠버에 내노라는 멋쟁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2014년 스프링 썸머를 타겟으로 하는 밴쿠버 패션위크는 올해로 13회를 맞이했습니다. 다운타운 팬더 스트리트의 차이니즈 컬처 센터에서 진행된 갈라쇼에는 수백 명의 참가자들과 일반 관람객들, 참가 디자이너와 모델들이 몰려들어 서부 캐나다 최고의 패션 행사장을 성황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날 갈라쇼에는 행사를 소개하는 인사말과 참가 스폰서 업체 소개, 주요 디자이너 소개와 오프닝 런웨이 쇼가 펼쳐졌습니다. 한국 디자이너 중 제일 먼저 도착한 홍기영 씨는 최근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남성복을 중심으로 쇼를 준비 중이라며 이날 대표 모델과 함께 갈라쇼 무대에 섰습니다. 밴쿠버 패션위크는 16일 오프닝 갈라쇼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세계 각지에서 온 디자이너들의 최신 트렌드 패션을 선보입니다. 이번 쇼에는 3명의 한국 디자이너들이 참여합니다. 갈라쇼에 참가한 홍기영 디자이너 외에 하상백, 이정은 디자이너가 각각 독특한 감각으로 한국 디자이너의 밴쿠버 패션위크 4번째 시즌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기천 신임 대한민국 밴쿠버 총영사가 16일 오후 밴쿠버 중앙일보와 JTB를 방문했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를 직접 방문해 김소영 사장과 환담을 나눈 이기천 총영사는 중앙일보 사무실과 JTB 스튜디오를 돌아보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신임 이기천 총영사는 9월 3일 외교부로부터 임명장을 수령한 후 밴쿠버에 부임, 지난주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8월 주택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1.1%, 전월 대비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16일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올해 지난 6월과 7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전후로 거래가 대폭 늘어난 후 8월은 증가폭이 다소 낮아졌으며 향후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점차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